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는 인천 계양을 대전, 계양대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명 대첩, 이재명을 물리친다 뭐 이런 뜻까지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연이어서 인천 계양을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낙관할 수 없다. 심지어는 뭐 0.3%포인트 차이로 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결과가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걸 소개해드리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해서 결국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는데, 뭐 제 예측은 뭐 전혀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그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경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5월 16, 17일 이렇게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죠. 이거는 806명, 806명 조사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재명이 50.8, 그 다음에 윤형선이 40.9, 그래서 9.9%포인트 차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선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16, 17이라고 그랬죠. 사흘 뒤에 19, 20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STI라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영선 49.5, 이재명 45.8, 그래서 3.7%포인트 차이로 윤영선이 앞섰다. 이게 이제 이재명 낙선을 예고한 첫 번째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를 해드렸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아니, 사흘 만에 이렇게 여론이 출렁일 수가 있는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19, 20일 조사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880명 조사입니다, 이거는. 근데 경인일보가 모노리서치라는 곳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니까 이거는 20, 21일, 하루 뒤입니다, 하루 뒤. 그러니까 하루는 겹쳤죠. 그 STI라는 곳과 겹치고, 그 뒤에, 그러니까 하루씩 이렇게 수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여기는 5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윤형선이 46.9, 이재명이 46.6, 그래서 0.3%포인트 차. 지지 후보 없음이 4.3, 잘 모른 무응답이 2.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100% 무선전화 ARS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에 조사한 기호일보가 한국정치조사협회 연구소 코프라라는 곳에 의뢰한 건데, 이것도 유권자 501명을 조사한 겁니다. 여기서도 윤영선 47.9, 이재명 47.4, 그래서 0.5%포인트 차. 이 역시 이거는 100% 무선전화가 아니고 유무선 병행 ARS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조사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오차가 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첫 번째 모노리서치가 한 거는 응답률이 8.2%, 이 코프라가 한 거는 응답률이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STI 조사를 보도해 드릴 때, 요새는 기본적인,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조사,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약간 흥분돼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 이후에 뭐 제법 잘 나가는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특히 ARS 조사, 그러니까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이 최근에 이 4개의 조사가 모두 ARS 조사입니다. 뭐 면접조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면접조사가 더 정확하냐, ARS 조사가 더 정확하냐는 건 뭐 이런저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면접조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 왜냐면 이제 뭐 트렌드를 보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ARS에서는 나이대를 속여서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선 전화로 전화를 하면 그건 뭐 사실
상대방이 20대인지 30대인지 또는 50대인지 60대인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본인이 뭐 50대라고 주장하든가. 왜냐면 전화를 하면 몇 시간 만에 벌써 이 고령층은 다 차거든요. 할당된 샘플이. 그래서 이제 나이를 젊게 대답하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뭐 조사를 현장에서 해본 사람들 얘기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과연 정확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왜냐면 연령별로 그 상당한 정도의 지지율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이유야 뭐 이것저것 그 이제 설명을 하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표집이 덜 됐다. 40대 샘플이 덜 표집이 됐다. 얘기한다면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에 숨어있는 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근데 면접은 이렇게 직접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40대인지 50대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ARS보다, 더군다나 요새같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 그렇다면 오히려 면접조사가 더 그 신뢰할 만한가 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하고 봤을 때 요즘의 추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개항간에 면접조사가 없었다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한계로 보이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도 인천 개항을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런 조사가 막 나오니까 이제 제가 과학적인 예측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민심이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예측할 수가 있겠는가. 과학 역시 여론조사가 과학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 거물이 지역구에서 떨어진 적이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거니까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는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96년 총선인데, 그때 그 서울 성동구 을 여기에 조세형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새정치국민이 그때까지 아마 제 기억에는 3선이었을 겁니다. 3선. 그래서 4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뭐 서울 성동을은요 지금도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군다나 상대가 변호사인 김학원 후보였습니다. 신한국당. 그러니까 뭐 김학원 후보는 원래 그 변호사 사무실도 이 성동을 내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후보거든요. 물론 뭐 서울에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뭐 성동을이다, 갑이다, 뭐 성북이다, 이런 거 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성동을 유권자들한테는 김학원 후보라는 사람은 생소한 사람이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조세형 후보는 거기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한 막강한 후보였다. 그리고 원래 텃밭 자체도 민주당, 그때는 새정치국민회의였죠. 새정치국민회의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곳이다. 그런데 결과는 김학원 후보가 당선이 됐다. 어떻게 당선이 됐느냐? 43.6%로 당선이 됐는데 조세형 후보는 40.5%, 그래서 3.1%포인트 격차로 당선이 됐다. 그래서 굉장한 이변이다 얘기를 했는데, 조세형 후보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선거운동 그 기간 동안에 외유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비판을 받았죠. 무시다, 이 성동구민 무시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았죠. 그러나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외유를 갔겠습니까? 본인은 뭐 외유가 아니고 뭐 의정활동차 어쩌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지역구를 비웠다는 거죠.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실제 제가 나중에 조세형 이제 나중에 총재 권한대행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자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유 뭐 거의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선거는 끝난 건데 이렇게 해서 외유까지 갔다 온 사람이 졌습니다. 그러면 김학원 후보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학원 후보는 제가 선거운동을 물어보니까 처음에 성동구 을이 호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배척을 했는지 정말 이 악수를 하고 돌아서면 에이 퇴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에이 퇴 침 뱉는 거. 자기한테. 그게 이제 소리가 다 들리죠. 그랬을 때 절망을 느꼈지만 그리고 당원들 중에 일부는 뭐 이제 낭망하고 뭐 그랬는데 본인은 더 투지가 불타오르더라. 특히 그때는 마장동에 그 직접 정육업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도살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겠다. 이랬더니 말리더라는 거죠. 저 당원들이 거긴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가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뭐 완전 뭐 정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냉대를 하고 니들 여기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뭐 당선되고 나면 또 코빼기도 안 비칠 거지 이랬는데 자기가 3번인가 갔답니다. 갈 때마다 상황이 다른데 갈 때마다 호감도가 느껴지고 자기가 악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마장동이니까 막 피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서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3번쯤 가니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확 풀리더라.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나는 승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쭉 김학원 이제 당시 후보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윤영선 후보 25년간 인천 계양을 해서 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민들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거기다 2년 전에 송영길 후보한테 한 20%포인트 정도 졌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계양을에 간지 25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지명도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인천 계양을 선거가 전국 선거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1996년 서울 성동을 같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지역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제가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16, 17일이고 나머지는 19, 20, 20, 2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여론조사가 보다도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오늘이 23일이고요. 이제 27일부터 사전투표를 합니다. 정말 며칠 안 남은 뒤에 사전투표를 하고 이건 뭐 그대로 반영이 될 테니까 그리고 6월 1일 날 본투표를 하는데 뭐 1996년 김학원 후보 일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걸 보면 지금 뭐 이거를 지명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무명이다 뭐 윤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천 계양을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무명이 아니고 오히려 더 유명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선 후보를 더 아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양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뭐 무명 윤영선 대 뭐 전국적인 지명도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선 때 얘기고 지금은 계양을 선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양을 선거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윤영선 후보는 무명이 아니다. 한번 출마했었고 이번에는 또 전국적 관심이 있는 가운데 출마를 해서 지금 현재 선전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야 이러다가 또 0.73%포인트로 윤영선 후보가 이기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런 것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윤영선 후보가 상승세고 이재명 후보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조사 결과들은 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5 내지 4.4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승부는 예측 불허가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의 승부는 누가 요 43 내지 44%쯤 되는 이 자기 지지하는 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많이 이동시키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500명이면 뭐합니까?
500명이 다 간 사람하고 400명밖에 안 간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투표 결과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보건대 인천 계양을은 많은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뭐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경기 분당갑에서 어제 보니까 계양을 지원 유세를 나갔더군요. 그래서 뭐 계양이 호구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윤영선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질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결집하는 이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거는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고 가는 것, 여기에 따라서 적어도 지지율이 5% 이상은 좌우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까지는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가 안 된다 그랬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얘기는 된다,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